네, 계속 전해드린 내용이었죠. 오늘 오전 서울 내곡동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총기를 난사한 예비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훈련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서울 송파 강동이죠. 저게 이제 그 서울 비행장 성남 가는 국정원 건너편 오른쪽에 있는 그 부대인데 서초 강남하고 예. 송파 강동 예비군 전용 부대죠.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상 546명의 그 2박 3일간 이제 동훈훈련입니다. 근데 현역병으로 분류되는 상황이에요. 예. 2박 네. 3일간 동훈훈련이면. 네. 그리고 지금 이 요원들은 예비군 3년차 이내에 동훈훈련된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20대 3, 4세, 5세로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2박 3일간 동훈훈련인데 어제 1박 2일 수경하고 오늘 10시부터 이제 사격 훈련을 한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20명 내외가 사로라고도 하고 사선이라고 하는데 거기 엎드려 쌓 자세 0점 조준 사격이 원래는 이제 세 발씩 해서 0점 조준 사격을 하는데 10발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 뭐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통제관이 0점 사격 그 준비하기 전에 이제 나눠준 다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조교들이.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제관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탄착 장전. 그럼 장전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0점 사격 준비하고 사격 이렇게 하면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격 떨어졌는데 한 발을 쏜 이 채모 예비역 병장이 일어나서 바로 뒤에 있는 부사수라고 보통 군대에서 하죠. 네. 다음 사격을 준비하고 있는 부사수를 정조준해서 사격을 해버립니다, 머리에. 그리고 뭐 언론에 좀 처음 나간 얘기인데요. 왼쪽에 쭉 엎드려 있는 그 요원들을 향해서 또 다시 3발을 발사하죠. 이렇게 하고 한 발로 본인이 자살을 하는, 예. 자살을 택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지금 한 40분 후에 이게 외부로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10발을 지급했다라는 게 언론에 알려진 사실이고 사실 0점 사격대 3발이든 탄창을 지급하는 이유는 우발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0점 사격 같은 경우에는 통제관이 있는데 보통 3발 사격하고 그다음에 네. 다시 크릭 조정해서 또 3발 사격하고 예. 이렇게 해서 9발로 0점 사격을 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그 조준 사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10발을 탄창에 한꺼번에 지급을 했다는 부분이 어떤 걸 지금 의미하는지 지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현역병으로 입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역병 준한 수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앙수사단 6번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적법하게 그 탄알이 지급이 됐는지 실탄이 네. 이 부분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훈련하는 상황이죠. 부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가해자가 알고 보니까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됐던 맞아요. 네. 사람으로 알려졌더라고요. 네. B급 간신병사인데 그 군대 내에서도 사실 B급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간신병사거든요. 하지만 부대를 2번 정도 B급 간신병사로서 이동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제대는 했지만 이 사안이 지금 3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군대 내 B급 사병이지만 지금 제가 처음 밝힙니다만 이 지금 요원들은 군대 내 선후임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그렇습니다. 하신 건가요? 예비군 그 훈련 그러니까 현역 때 같이 군부대에 있는 선후임들하고 섞여 있는 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복무를 같이 했었던 그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나서 그렇죠. 훈련을 같이 받았다.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군에 있을 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군대 내 현역 복무 당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예. 그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지금 계획 범행으로 보이거든요. 예. 조준 사격하고 지금 엎드려서 쏜 그런 상태를 보면 굉장히 마음을 먹고 계획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연결돼서 현역 시절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표출된 게 아닌가.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 그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지금 충동 조절장애라는 부분이 성인 10명 중에 4명 정도 그리고 네. 100명 중에 고위험군이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적응을 못하고 그다음에 그 분노 조절, 충동 조절 장애 이걸 이기지 못해서 지금 10시에 사격한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때 극단적인 그런 감정 기복이 나타나서 예. 범행을 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경을 1박 2일 했죠. 어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오후 6시에 퇴소를 하는데 예. 어제 지금 1박 2일 수경을 하면서 혹시라도 선임이나 후임, 동료 대원들 간에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게 오늘 아침에 분노로 표출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네. 이 한 가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범죄에 기인한 또 개인적인 신병이나 가족관계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자포자기 형태의 범행을 소위 말하면 다중 묻지마 범죄로 예.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지금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책임,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훈련 당시에 일단 그 사격 훈련할 때 특히 현역 군인들도 함께 그렇습니다. 예, 통제를 위해서 같이 배치가 네. 됐을 텐데 제지를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지금 저는 이제 K2나 뭐 그 M60나 뭐 AK 전부 다 그 총기 현장에 대해서 네.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요. 사실 20명 정도가 사로에서 엎드려서 자세에 있는 상태에서 탄약을 장전을 하고 그다음에 사격 실시했을 때 쏘는데 그 갑자기 일어나서 난사를 하게 되거나 조준 사격을 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이 저격병을 배치를 했다고 하면 제압이 되겠지만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저격병을 배치하고 총기 난사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사실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군이 현역 그 우리나라 전력 그 대체 요원으로서 예. 훈련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예비군들을 믿지 못해서 훈련하는 예비군들을 향해서 조준병을 배치하고 예비군 훈련을 사격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인권 문제나 또 다른 비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강력적인 사건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네. 다만 이런 부분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소수의 그 예비군이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교관이나 통제관이 감시를 하는 차원에서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사격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힘든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군대 내에서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군인들의 어떤 정신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그렇습니다. 되었었단 말이죠. 근데 네.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있었겠지만 이게 평소에 전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이런 문제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네. 이런 게 지금 예비적으로 마련이 됐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총기 사고가 540여 명이 총기 훈련을 하는데 어떤 돌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죠. 예. 네. 특히 이제 이 K2 같은 경우에는 일반 권총하고 달리 굉장히 치명적인 총상을 입히고 네. 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큰 피해가 나는데 예. 이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성 검사라든가 또 이 사람이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나 어떤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지 정신 질환 부분을 분석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또 통제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해서 안전하게 총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조치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죠. 네. 하기 때문에 전국에 400만 내외의 예비군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가족까지 하면 1000만여 명 정도가 예. 지금 이 예비군 훈련 요원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훈련 2박 3일 들어와서 20대 중반 내에 자식들이 군대에서 현역을 딱 무사히 마치고 나왔는데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런 사고로 또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면 네. 이게 앞으로 예비군 훈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그 포비아 증세가 생기고 그렇죠. 또 그 우리가 현역 보충이나 대체 요원으로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예비군 훈련 안 할 수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북한 대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체 효율적인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사고가 발생함으로 해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그래서 훈련을 안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상황을 좀 자세히 보니까 보통 예비군 훈련장에는 이렇게 총기가 고정이 돼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원래는 그 예. 고정된 상태로 쏘는데 부대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마 그 K2 소총을 들고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고정이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안전고리 부분- 같은 게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쉽게 만약 계획 범위였다고 하면 예.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느슨한 문제가 돼버린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부대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예. 이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총기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조준 사격하는 그런 안전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고정이 안 되고 이동이 편하게 돼서 들고서 조준 사격하고 난사했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는 것이죠. 예비군 훈련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SNS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여쭤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게 네.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타 교장에서는 훈련과 사격이 계속됐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만 예. 2박 3일 동안 현역병으로 분류된 예비군 요원이 훈련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좀 너무 나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전쟁 중에 자치 사고 났다 그래서 전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 내에 총기 사격 훈련을 다른 부대에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총기 사격 훈련을 멈춘다고 하는 거는 아마 객관적으로 군 훈련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래서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라든가 어떤 예방책을 강구를 하되 훈련을 중단하는 상황까지는 좀 비난하는 건 무리가 있다. 전 개인적으로나 또 군 다녀온 사람, 또 군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예.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네, 또 여론 중에는 방탄복을 좀 지급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 어떻게 짚어줄 수 않은 있을까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방탄복이 이거는요. 사실상 이게 그 군 내에서 뭐 인병량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유일병 예. 사고라든가 났을 때 방탄복을 지급하겠다라고 국방 당국이 이제 그 발표를 했었죠. 예.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방탄복을 전 군에게 지급하기에는 엄청난 또 예비군까지 지급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소수의 방탄복을 적어도 착용을 하고 사격장에 나가는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려 나갈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예비군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면 이게 사실은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엔 다시 반복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네. 높은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뭐 부대장이라든지 책임이 있는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대로 이어나간다면 사실 달라질 게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00만 내외 예비군이라고 하지만 관련 가족까지 합치면 1000만 내외에 관심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또다시 이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 예비군 전력이 후퇴가 되고 또 예비군 훈련 자체를 기피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대 내 책임자만 처벌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 제가 취재를 해본 상황으로 보면 5부라고 하면 예. 뭐 헌병, 감찰, 인사, 군수, 작전, 그다음에 투스타가 지휘관에 대해서 현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현장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전체적인 이런 그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예.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 다시는 총기 사고 이런 형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군 대응이 지금 지켜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짚어주셨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격 훈련에서는 좀 네. 어떤 점들이 확실히 좀 개선이 사실상 된다고 앞에서도 보십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일단은 소수 정예부대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많은 예비군을 동원해서 훈련한다기보다는 네. 소위 소수 정예 요원을 확보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군 통제관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적은 예비군 훈련 요원이 사격을 하는 네. 완전 통제된 상태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이런 점이 생기면 이런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안 생기고 방금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총기를 고박을 해서 네. 그다음에 이동하지 않고 또 어떤 범행을 하지 않는 형태의 마련이 돼야 된다. 예. 이런 두 가지만 된다고 해도 전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또다시 추가적인 사고는 안 생길 걸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병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사격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사실상 간신병사 부분이 부대 내 간신병사가 밖에 나와서 또다시 이런 유형의 사고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하게 되면은 완전한 치유가 안 됐을 때 같은 유형의 사고를 분명히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을 했듯이 어떤 인성검사나 현재 그 사람의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체크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이런 사고가 안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기종 수서경찰서 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